전쟁은 인간의 귀중한 많은 것을 잃게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평범한 나날에는 느낄 수도 체험할 수도 없는 귀중한 진리를 깨우쳐주기도 합니다. 하다면 세계 전쟁사에 유례 없이 가열처절했던 3년간의 조국해방 전쟁에서 우리 인민은 무엇을 체험했으며 무엇을 새겨안았는가? (2010년 9월 21일)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을 찾으신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기념관에 전시된 사종물들을 돌아보시며 뜻깊은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시기 수령님께서 배구 경기를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보면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여유 있는 싸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불비 쏟아지는 전하의 나날에 수놓아진 절세 위인의 불멸의 체육영도사와 우리 체육인들의 불굴의 투쟁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수호자와 침략자 간의 치열한 대결전으로 날과 달이 흐르던 1951년 12월 15일 최고사령부에서 날리는 하나의 전파가 싸우는 고지의 산발마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고사령관 명령 제0644호 체육부 및 인민군 체육단 조직에 관하여. 체육단을 조직할 때 대한 명령서를 받은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적들이 하기 및 추기 공세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던 때에서 전선에서는 전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군같이 귀중한 때였습니다. 싸우는 고지에서 체육훈련장으로 이 명령서가 작성되기까지 해도 불세출의 천출명장이신 우리 수령님의 천리해안의 예지와 선견지명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의 고지 한 채의 땅을 두고 적하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던 1951년 6월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각의 한 일꾼으로부터 당시 민주 도이칠란드의 수도 베를린에서 진행되게 되는 제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에 파견할 체육대표단 실태와 관련한 보고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때 일꾼은 위대한 수령님께 현재 체육인들이 탄원하여 전선에 다 나가 있는 조건에서 한 달 내로 그들을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아무 말씀 없이 계시다가 인민군대의 한 일꾼을 부르시어 제3차 세계청년학생 축전에는 체육대표단을 인민군대 선수들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축전장에 체육대표단을 보내는 것은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축전장에 싸우는 조선의 청년들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의가 크다고 결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청년 대표들과 함께 10명의 롱구 선수들로 구성된 체육대표단도 축전도시 베를린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1951년 8월에 진행된 제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견하신 대로 싸우는 조선인민을 지지 성원하는 세계 청년학생들의 성대한 축전으로 됐습니다. 축전에 참가한 우리 체육인 병사들은 불길 속에서 연마이온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경기마다에서 싸우는 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떨쳤습니다.
1951년 9월 어느 날 최고사령부 작전실에서 축전에 참가했던 대표들이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반가워하시며 우리 체육인들이 경기에 나가 잘 싸웠다고, 한창 전쟁을 하다가 총 대신 공을 잡고 달려가서 아주 잘 싸웠다고 높이 치하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인민군대 안에 체육단을 내올 때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교시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선수들이 경기 성적은 그리 좋지 못해도 남들의 환영과 동정은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그런 동정을 받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 그때에 가서도 경기에서 지면 우리는 전쟁을 하느라고 훈련을 못해서 줬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변명할 수 없지 않은가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전쟁의 한창인데 군대 안에 체육단을 조직하는 것이 환경에 맞지 않은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한 요의도 없이야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으니 체육인들 한 100명쯤 뽑는다고 전선이 찍겠는가 하시면서 정말 허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최고사령관 명령 0644호는 이렇게 작성됐고 전우들의 뜨거운 발해음을 받으며 체육인 병사들은 조국이 부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전장, 체육훈련장으로 떠나갔습니다. 난 어느 한 승대의 간호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최고사령부의 명령을 받고 조선인민군 체육단 선수로 소환되어 여기 와보니 제3차 세계청년학생전에 참가했던 롱구 선수들 또 그 외에 많은 동무들이 나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둘러보니 거기가 다 군관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군이 서울 백공호 땅구 사단의 대대장도 있었고 1211거지의 정치부 중대장들 또 최전연에서 온 정찰 소대장들 연락군관들 정말 끌끌한 싸움꾼들이 여기에 다 모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체육단에는 축구, 롱구, 배구를 비롯해서 군 10개 종목에 달하는 100명에 가까운 선수들이 모집되어 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 아래 태어난 조선인민군 체육단의 드세찬 훈련 열풍에 대해 당시 조선인민군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가열한 조국해방 전쟁의 불길 속에서 조선인민군 체육단원들은 날로 장성 발전되고 있으며 그들의 체육 기술은 향상되고 있다. 원수들을 무찌르는 싸움터에서 단련된 그들은 축구, 롱구, 배구, 권투 등 각종 종목별로 체력 단련에 여념이 없다. 정 대신 공을 잡은 체육인 병사들이 훈련장에서 땀을 흘릴 때 싸우는 전선에서는 화선음악회와 함께 여유작작한 체육 경기들이 벌어져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고 승리의 함성이 고지마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952년 5월 1일) 건지리의 하루는 주체체육사와 더불어 특기할 뜻깊은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군 장병들과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국 손님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체육단 여자 배구 선수들과 최고사령부 장령 군관들과의 배구 경기를 몸소 지도해 주셨습니다. 원래 그날 배구 경기는 여기서가 아니고 저 앞에 있는 넓은 앞마당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사령부를 노리는 적들의 책동으로 해서 이미 그곳은 노출됐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때없이 달려드는 적기들의 공습으로 귀중한 우리 체육인들을 잃을 수가 있다고 하시며 하룻밤 사이에 경기장을 여기 옮기도록 해주셨습니다. 1952년 5월 1일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배구 경기를 하는 영광을 지녔습니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 나오시자 우리는 거기에 눈길이 자꾸 갈려 경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예전에는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시고 고무해 주셨습니다. 예, 경기가 끝난 후 우리들을 먼 가까이 불러주시고 이리이리 손잡아 주시면서 오늘 경기를 참 잘했다고, 그 순간 타격과 불의 공격, 이거는 우리 전쟁에서 불의의 그 습격과 같은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식의 배구전법과 훈련 방법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침략자들을 타승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체육에서도 세계 강자들을 타승하고 영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칠 것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경기를 보니까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적기들의 폭격 속에서도 체육 기술을 연마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장한 일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전쟁과 체육, 철과 철의 대결, 불과 불의 격전으로서 목숨을 내대야 하는 치열한 싸움을 전쟁이라고 할 때, 체육은 어디까지나 평화를 상징하는 사회활동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결코 전쟁과 체육을 별개의 문제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체육에 대한 우리 수령님의 관심과 기대는 참으로 각별했습니다. 그것은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쟁 시기에 우리 수령님께서 직접 16번을 단 운동복을 입으시고 항일연명 투사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하신 그 사실 자체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와 더불어 체육의 역사는 매우 오래며 그 갈피마다에는 수많은 사변들과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 수령이 평화시기도 아닌 준엄한 전시에 번호까지 새긴 경기복을 입고 운동장을 달렸다는 이런 이야기는 역사에 있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이런 분이시었습니다. 이런 천출명장이시였기에 해방 후 영으로부터 시작된 조선의 체육을 나라의 자주 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건국사업에 이바지하는 전위민족 체육으로 발전시켜 주시고, 조국의 운명이 반갈이 되던 전하의 나날에는 싸우는 고지의 체육인 병사들을 소환하여 조선인민군 체육단을 조직하는 전설 같은 역사를 창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기에 우리 선수들이 전쟁의 포화가 모든 이후 시기에 있은 국제경기들에서 연전연승하며 라몽색 공화국 깃발을 휘날리는 모습을 보고 온 세계가 놀라움과 경탄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956년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2차 세계 여자 배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선수들이 처음 경기한 게 브라질하고 경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브라질 선수들이 틀림없이 이길 것이다 했지만 실제 경기 시작해서 처음부터 브라질 선수들이 완전히 수세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살짝 순간 때리기, 쌍순간 때리기, 이렇게 다양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브라질 선수들 거기에 대한 방어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그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강팀으로 알려진 브라질 팀이 우리 선수들에게 3대 0으로 허양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계 배구연맹 위원장이 3년 동안이나 전쟁을 한 조선 그 여자 배구 선수들이 어떻게 저런 경기 수법으로 경기를 했는가. 유럽보다 하는 힘내기 경기, 완력 경기가 기본인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선 선수들의 경기를 보니까 완전히 견해가 달라졌다는 거. 완력 경기가 아니라 배구는 바로 조선식 이런 경기를 해야 되겠다는 걸 자기가 느끼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알아야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이긴 체육인들과 전쟁을 모르고 자란 체육인들. 서로 다른 시대를 산 세대들이지만 그들이 빛내는 금메달에는 하나의 진리가 관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과 불이 오가고 철과 철이 부딪히는 엄혹한 전쟁 시기 체육을 논하고 체육단을 장수하는 장군이야말로 승리한 조국의 미래를 내다본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며, 이런 위대한 전출 명장을 모신 나라는 체육도 강하고 군대도 불패이며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치리치리 새겨주는 이 불변의 진리란 세월이 변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인민의 심장 속에 고귀한 유산으로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영원히 아로새겨질 것입니다. 사랑사다 승리만을 펼쳐가는 힘나는 전법, 승리 오직 한 길, 조선의 길이여라.